예,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가이드입니다. 유튜브 스킬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라스베가스 가이드 팁입니다. 이번 동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제 이 동영상을 보다 보면 분명 이 이야기는 듣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스페셜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세계 최고의 관광지 그랜드 캐년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가시고요. 그랜드 캐년 조금만 알아보시면 상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00가지는 안 돼도 제가 아는 것만도 한 50가지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랜드 캐년 상품이 있습니다. 결국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어딜 보냐, 어떤 방향으로 보냐, 어떻게 가냐, 또 거기서 뭐 그런 옵션들을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간략하게는 아니고요.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랜드 캐년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 미국 지도고요. 이 발원지 하구라고 써 있는 건 콜로라도 강입니다. 이 강이 그 2,334km의 그 콜로라도 강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은 이 강이죠. 미시시피 강입니다. 3,80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북남을 가로지르는 3,800m, 3,800km의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강, 그래서 콜로라도 강보다 미시시피 강을 많이 아시는데요. 이 그랜드 캐년은 이 콜로라도 강의 일부입니다. 예,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지점인데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서 지도로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아리조나주고요. 지금 여기가 아리조나주입니다. 아리조나주를 관통하는 이렇게 북쪽 12시 방향에서 한 11시 방향 정도까지 이렇게 관통해 가는 이게 뭐 크게 보면 또 W자처럼 보이네요. 이 길이가 2,300km 콜로라도 강 중에서 446k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전을 보면 그랜드 캐년은 아리조나주에 있고 446km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446km가 다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그 시작점과 끝점은 어, 지금 안 알려드리고 퀴즈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 시작점은 LF, 이것도 뭐의 약자죠. 그리고 땡땡땡까지다. 이거를 LF는 뭐 찾아보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의 지점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그 그랜드 캐년의 공원의 판넬 안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답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걸 맞춰주시는 최초 당첨자에게는 저희를 통해서 여행을 할 경우 50불에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상금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랜드 캐니언은 여기서 이제 그 리스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국립공원 관리 지역에 해당돼요. 그리고 국립공원은 저는 이제 추후에 다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 관리 안에서 남쪽 사우스림, 림이란 가장자리입니다. 그리고 놀스림, 북쪽의 가장자리, 여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우스림 여기고 이스트림은 여기고 웨스트림은 여기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조금 잘못됐는데 뭐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림에 가서 이스트림과 웨스트림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스림은 강을 건너서 사우스림, 이스트림, 웨스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이쪽 후알라파이 지역을 웨스트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그랜드 캐년 웨스트 스카이워크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스카이워크 이 지역에 가시면 여기서 자기네들을 웨스트림이라고 안 해요. 이 국립공원 여기에 가시면 이쪽 지역이 웨스트 림 지역, 이쪽이 이스트 림 지역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이 그랜드 캐년 웨스트 스카이워크를
편의상 웨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상품을 나눌 때 이제 인터넷이나 뭐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한국계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그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 그 웨스트 지역을 웨스트림이라고 해서 광고를 내고 그리고 그 국립공원 남쪽 지역을 사우스림이라고 해서 광고를 냅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 유튜브 제작이 나름 방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 스카이워크를 뭐 그렇게 부르고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 림은 바로 그 국립공원 안에 웨스트 지역으로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품은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 림 상품이 없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 스카이워크 그쪽 지역에만 이제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림이라는 거는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쪽 가장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 공원 내에서 서쪽이 그 웨스트림 지역이 되겠고 그랜드 캐년 내에서 서쪽 가장자리가 그랜드 캐년 웨스트 스카이워크가 돼서 그냥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정식 명칭을 쓰는 거고 여행사는 이런 설명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랜드 캐년 웨스트 스카이워크를 웨스트림이라고 불러서 편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랜드 캐년 경비행기 투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경비행기 투어가 아니라 경비행기 이동 플러스 지상 투어입니다. 경비행기로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우스림이나 그랜드 캐년 웨스트 쪽에 경비행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그 형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비행기로 그랜드 캐년을 본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경비행기 에어 온리, 경비행기로 그랜드 캐년을 보는 투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처음이 그랜드 캐년 웨스트, 그 다음에 사우스림, 노스림, 이스트림, 웨스트림.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웨스트 지역보다는 이스트 지역이죠. 동편의 그 동서남북 가장자리, 그리고 서편의 전망대 이렇게 됩니다. 투어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미국 버스 이게 그 그랜드 캐년 웨스트와 사우스림에 가능합니다. 패키지 투어 우리가 한국에서 그뭐 미서부 3대 캐년, 미국 서부 투어에서 패키지로 오실 때 대부분 사우스림을 갑니다. 그 이유는 사우스림의 입장료가 10몇 불이고 웨스트림의 입장료는 50불에 이 식사까지 해서 60불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패키지 여행사에서는 보통 뭐 4, 50불 가까이 단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동선상으로도 이게 조금 낫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2시간 반 정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우스림을 무조건 가고 있고 놀스림 패키지가 있는데 거의 그 활성화되지 않고 이스트는 이 사우스림을 들렸다가 이스트로 빠졌다가 그 엔텔로 캐년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스트림을 들립니다. 경비행기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 사우스림, 노스가 있고요. 헬기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만 있는데 이 세모는 뭐냐? 헬기 이동은 이제 여기를 가지만 그 전망대가 아닌 밑에서 위를 보는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가에 내려앉는 투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여행사 차량 투어는 이렇게 다 갑니다. 차량 투어 안 가는 여행사도 있기도 하고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거리 사실상 이 차량 투어와 버스 패키지는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이 거리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경비행기와 헬기는 이제 이 시간대로 시간이 안 걸리죠. 그래서 경비행기와 헬기는 그만큼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 이 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랜드 캐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이 높이가 그 1,500m 그리고 요 놀스림 쪽이 1,700m 이렇게 남쪽 북쪽입니다. 웨스트림과 이스트림 물론이고 그랜드 캐년 웨스트까지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63빌딩 5개, 6개 이런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아래를 볼 때 이 계곡이 그 웅장함과 장관을 이루지 밑에서 위를 이 콜로라도 강가에서 여기 위를 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뷰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그랜드 캐니언 산에 올라가서 보면 되지. 그거와 다른 점은 이 산은 여기서 시야가 뻥 여기가 이제 이게 없겠지만 뻥 뚫려 있겠지만 여기가 계곡이 막힘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이 이제 산과 비슷하지만 산에 가시면 되죠. 1500m짜리 산이 없겠습니까? 더 높은 산 세상에 많죠. 하지만 여기를 가는 이유는 이게 앞에가 막힘으로 해서 주는 또 다른 그런 웅장함. 앞에가 막힌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뚫린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감각적으로 몇 킬로다 느낌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에 다른 이런 산의 꼭대기와 다른 이런 웅장함을 주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가서 보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드린 헬기 투어가 여기로 이제 여기 아닌데 웨스트에서 여기를 내리는 게 있고 요 밑에를 내리는 게 있는데 저는 밑에를 내리는 거는 가지 마십사. 뭐 물론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비추천한다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는 비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밑에를 내려가는 헬기는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4시간, 5시간. 아까 에어온리 말씀드렸는데 공중에서 쓱 보고 오는 것 다음으로 이렇게 발을 밟는 것 중에서는 가장 짧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랜드 캐니언은 갔다 왔다든가 그러니까 이미 위에서 아래를 봤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왔는데 시간이 이게 하루도 안 되고 한 4-5시간밖에 없고 헬리콥터 한번 타보고 싶고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는 당연히 뭐 헬기 랜딩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아닌 경우는 저는 이제 비추천을 하는 거고요. 예,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서 위를 보는 거는 일반 산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위에서 본 사람들이 뭐 더 없나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지 여기가 주가 되고 위가 부가 되거나 안 보면은 그랜드 캐니언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위에서 아래를 보신 분들은 밑에서 위를 보는 것도 궁금해. 그럴 때 이제 한번 투자를 해서 보실 만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스베가스 주변에 찰스턴 산이 있습니다. 마운틴 찰스턴이 해발 2,300m입니다.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과 노스림 중간 거의 꼭대기는 그랜드 캐년 것과 같다고 하고요. 거기는 눈이 내려서 4월까지 거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도 나름 그때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과장돼서 말하면 마운틴 찰스턴 그 밑에 가서 보시는 거나 이렇게 랜딩해서 보는 거나 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굳이 가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비싼 돈 주고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자기에게 맞는 상품을 찾으십사.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비용과 총 시간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버스의 경우 웨스트 쪽은 1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사우스 쪽은 금액은 싸지만 17시간 걸립니다. 경비행기는 이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경비행기 회사마다 상품가가 달라요. 경비행기의 몇 인승이냐 연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뭐 왜 이거 아니냐고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비행기는 이 베가스에서 차로 가면 웨스트는 2시간 넘게 걸리고 사우스는 4시간 넘게 걸리게 뭐 근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뭐 이 경비행기 시간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경비행장까지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경비행장까지 가서 체크인을 하고 기다리고 사실상 경비행기가 경비행장에서 웨스트까지 가는 거하고 경비행기가 사우스림까지 가는 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우스림은 투어 시간을 뭐 2시간 반 정도 주고 사우스는 간식거리를 줘요. 그리고 웨스트는 식당에서 먹고 줄 서고 어쩌고 해서 시간을 1시간 정도 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어차피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투어 시간은 이렇게 경비행기로 웨스트나 사우스림이나 다 8시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여행사가 하는 차량 투어는 9시간여 걸립니다. 뭐 8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사의 투어는 뭐가 좋냐면 가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손님 보고 오실 만큼 보고 오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웨스트림의 경우 운영을 합니다. 사우스림도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6시에 가서 밤 7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조금 비추천하는 거고요.
노을스림도 13시간 걸리기 때문에 비추천하는 사항입니다. 노을스림도 경비행기 투어가 이제 그 하절기에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비슷할 겁니다. 이런 수준쯤일 거고 하절기만 노을스림은 그 여름철 5월에서 10월만 운행이 됩니다. 예, 헬기는 아까 그 위쪽에 위에서 아래를 보는데 착륙하는 데는 450불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랜딩하는 건 350불. 제가 가장 비추하는 그 투어라고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럼 상품이 이렇게만 보면은 뭐 몇 가지 없는 게 아니죠. 벌써 뭐 10가지가 넘죠. 근데 이것도 이 경비행기 회사마다 또 뭐 다르고 한 두세 가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벌써 한 2, 30가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옵션. 그러니까 제가 경비행기가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정작 그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투어는 이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가서 헬기 투어를 하면은 그 헬기는 그랜드 캐니언 위에서 아까 그 이거 기억하시죠? 예, 이 위에서 그 헬기와 경비행기 투어를 하는 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옵션 투어고요. 사우스림에는 경비행기 투어가 한 150불 정도 하고 헬기 투어가 210불 정도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에는 헬기 투어가 160불 정도 하고 헬기 보트가 210불 합니다. 이거는 바뀌어요. 계속 그 이 금액은 뭐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지금 이제 제가 보편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는 거고 정작 물어보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그 서쪽 전망대는 스카이워크 유명하죠. 이 낭떠러지 앞쪽으로 유리바닥으로 돼서 한국에도 여기저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중에 버스 플러스 헬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들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상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경비행기 투어, 경비행기 이동 플러스 헬기 투어. 이게 이제 나름 그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죠. 경비행기 타고 가서 헬기를 타면 벌써가 지금 계산만 해도 210불에 330불 그러면 500불이 넘는 좀 할인 받을 거예요. 뭐 450불 되더라도 그렇게 싼 투어는 아니죠. 그리고 뭐 헬기로 가서 스카이워크를 추가한다든가 헬기로 가서 또 그 헬기 보트로 내려간다든가 경비행기로 가서 헬기 보트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컴비네이션된 이런 상품들이 있어서 최소 50까지 넘고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할 테니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트립에서 그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 경비 사우스림 그러니까 웨스트림인가 사우스림인가 경비행기로 갔다가 이게 가면서 그 ATV 그 차량 투어 하는 데까지 가서 이렇게 이 8시간에 또 그렇게 한 4시간 추가해서 하는 그런 플러스 알파 또 경비행기나 뭐 또 가서 또 말도 타는 그런 것까지 아무튼 이런 옵션까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 구분을 하시면 쉽다는 거죠. 즉 이렇게 그 이동 방식이냐 이동을 먼저 택하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뭐 한 단계 더 생각하면 그랜드 캐니언 어디를 갈 거냐 1단계 나는 어디를 좀 가고 싶다. 2단계 나는 경비행기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경비행기로 하는데 이게 그 마감이 한 일주일 전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경비행기 투어를 신청하시면 사우스트림을 가려고 했는데 사우스트림이 매진이라 못 가서 웨스트 경비행기로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행사와 이건 뭐 상담을 하거나 또 길거리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봐서 조금 저렴한 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경비행기가 후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경비행기 좋은 거 타려고 가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상품 종류는 많습니다. 5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 남들이 안 알려줬다고 하는 거를 이제 적어본 건데 여행 상품 중 웨스트림은 국립공원 내 사우스트림, 노스트림, 이스트림, 웨스트림의 그 웨스트림이 아닌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 웨스트 지역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행기 투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물론 가는 도중에 경비행기로 도중 광경을 보죠. 그것 때문에 위도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얘기한 이런 전망대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과 노스림과 웨스트 쪽에서는 경비행기로 보는 게 아니라 경비행기는 고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어, 거기 가서 버스로 낭떠러지 위에서 밑을 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헬기 투어는 웨스트로 가서 버스로 돌아보는 투어가 있고 이거는 그 추천드리는 반면에 콜로라도 강에 랜딩하는 4시간짜리 투어는 진짜 그 위에서 아래를 보셨던 분들만 좀그 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추천드리는 투어는 이건 그냥 저의 추천이에요. 아까 그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가시면 돼요. 내가 놀스림 가고 싶으면 차로 가도 되고 뭐 경비행기로 가셔도 되고 뭐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이런 정보들을 뭐 취합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서 추천드리는 투어는 어, 신혼여행 팀이나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그 스테이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는 투어입니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 차량 투어 170불인데 할인 받으면 뭐 140불도 가능합니다. 8시간여 걸리고요. 거기 가서 그 스카이워크나 헬기 이런 투어들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8, 9시간 만에 끝납니다. 경비행기 투어와 시간은 같으면서 보는 것도 같으면서 금액은 적죠. 아, 경비행기로 가시고 싶다. 경비행기 타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웨스트보다는 사우스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는 차로 가도 8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이 경비행기 사우스림 투어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알려졌고 그런 투어가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헬기 투어 콜로라도강 랜딩 4시간짜리 투어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를 보는 투어이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아래를 봤던 분이 가겠다면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시간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랜드 캐년을 뭐 4시간이나 8시간이나 하루 단위가 아니라 그랜드 캐년 말고 어, 브라이스 캐년, 엔텔로 캐년, 모뉴멘트 밸리, 아치스 공원 이런 데가 그렇게 좋다던데 그거를 이제 그 아신 분들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3박 4일로 편성을 하시고 그 여행사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행사 상품 1박 2일을 한 2박 3일로 가시는 게 좋고 3박 4일을 4박 5일로 가시는 게 좋지만 여행사를 이용하면 또 그만큼 그 운전을 안 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렌트카로 자기가 이렇게 도는 투어와 여행사 상품에 대한 것도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한두 분은 무조건 여행사 상품이 낫습니다. 3명 이상부터는 비슷해지거나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또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고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사우스림이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우스림 일단 4시간 가고 다시 4시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우스림 구경하는데 9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엔텔롭 캐년 2시간 반 만에 가니까 사우스림을 보는데 이동한 시간은 4시간 반이 된 거죠. 그리고 엔텔롭 캐년은 거기서 2시간 걸리고 웨스트를 가면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웨스트림까지 2시간 반밖에 안 걸리지만 웨스트에서 사우스까지 근 4시간 좀 안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엔텔로까지 2시간이니까 이거는 6시간이 걸리는 거죠. 2시간, 6시간을 걸려서 웨스트 엔텔롭을 보냐 4시간, 2시간을 걸려서 사우스 엔텔롭을 보냐 당연히 후자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스와 웨스트를 어디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데는 저는 장사 속이라고 봅니다. 저만큼 웨스트 사우스 간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한 여행사는 없습니다. 사우스는 1500m고요. 웨스트는 1200m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구분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300m 이상 넘어가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사우스가 더 웅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기입니다. 10년간 한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100명이 뭐야? 몇십 명 될 것 같은데
사우스와 웨스트를 가지 말라고 여행사에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그 중년 남성분들은 사우스를 선호하고 젊은 여성분들은 웨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빨갛고 이런 걸 좀 이제 좋아하는 반면에 그 중년 남성들은 뭔가의 정보가 있어요. 이 웨스트 사우스가 옛날부터 그 국립공원으로 정해진 거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어느 쪽이 더 좋다 안 좋다 이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 미국 여행의 일정에서 본인에게 맞게 효율적이게 어, 된 곳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웨스트를 꼭 봐야겠어. 뭐 웨스트 가시면 되고, 노스림을 꼭 봐야겠어. 노스림 가시면 되고, 사우스림을 꼭 가야겠어. 그럼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어디가 더 좋다더라 이거는 그 제가 볼 때 정확한 그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여행을 와서도 절대 들은 적이 없었을 이런 그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댓글을 못 보는 경우는 지식인에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거기서 답변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뭘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는 그 댓글이 좋고 뭐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지식인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자료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